주민들이 밤새 잠을 설칠 정도로 며칠째 전국적으로 펄펄 끓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낮 기온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예보된 대구는 오전부터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범원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오전인데도 많이 덥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인데요. 이곳 범원의 거리는 사무실들이 많아서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길부터 정말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손에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 또 양산을 든 시민들의 모습을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는 어젯밤 최저기온이 27도 정도로 열대야 현상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오전 8시쯤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기는 등 불볕더위가 시작됐는데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주와 포항, 경산 등 대구 주변 경북 내륙 지역도 유독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산과 포항의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넘길 것으로 예보되면서 한때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는 80대 남성이 전동차를 타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대구에서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온열 질환자 4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자체들은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한 시설마다 대비용품을 전달하는 등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낮 시간대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충분히 쉬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범원의 거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아침부터 곳곳에서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중부지방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아침부터 30도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낮에는 얼마나 더 더워지는 겁니까? 네, 오전 9시 반 기준 강원 삼척 교동은 이미 34.2도까지 올랐고 동해와 강릉, 경주, 대구, 청주 등 곳곳에서도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온은 점차 더 올라 한낮에 경산은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도 35도를 웃도는 등 경북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도 낮 기온이 33도,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다소 덜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과 경북 일부 산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으로 이 내륙 대부분이 폭염 영향권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조금 전 10시를 기준으로 강원 삼척과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충북 제천과 음성, 경북 봉화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까지 강하게 이어지다가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더위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그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맛비는 얼마나 또 어디에 집중될까요? 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도 최대 8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밤 사이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접경 지역 하천은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유속도 강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일부 산간과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대구였는데요. 최근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특정 도시가 아닌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마다 전국 최고 더위의 기록을 찍으며 데프리카로 불려왔던 대구.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관측된 낮 최고 기온 40도는 80년 넘게 국내를 대표하는 폭염 기록으로 회자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경북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대구보다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기후통계분석에 따르면 대구의 더위를 뛰어넘은 곳은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은 2018년 8월 1일 40.4도를 기록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에도 40.3도를 기록하며 대구 경북 역대 최고 기온 1, 2위를 모두 차지했죠. 또 그 밖에 영덕이 2018년 8월 5일에 39.9도까지, 경주도 같은 달 4일 39.8도까지 올라가는 등 경북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식 관측 기록과 별개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는 더 높은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영천 신릉은 지난 2018년 8월 4일 41도까지 치솟았고, 경산 하양도 2012년 7월 31일 40.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폭염 위험도가 대구라는 특정 지역이 아닌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한반도에도 이른바 극한 더위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 3년 전체의 연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관측상 1, 2, 3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자, 올해 2026년이 제가 보기에는 뭐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 모르지만 어디 뭐 7, 8위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더워지고 있는 고온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과거보다 폭염 지역이 넓어지고 위험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며칠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체감 온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덥다고 하는데 더위 속 건강 수칙 짚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병원 현장에서 이 환자들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온열 환자들이 실제로 요즘 많이 찾아오나요? 네, 혼자 지금 갑자기 많이 더워지면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더위가 심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통계에 따르면 체감 온도가 38도에 이르면서 보통 노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 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좀 선선한 여름 시작이 돼서 누계 집계로는 작년보다 적은데, 갑자기 최근 7월 11일 통계에서 보면 거의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급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올 여름 시작할 때는 좀 네. 선선해서 왜 이렇게 맞아요. 시원하느냐,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더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날씨에 노인의 사망 위험이 급증한다라고 하는데 고령층에게 이렇게 더위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예, 사실 이제 고령층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땀도 더 잘 안 나고요. 또 하나는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필요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또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또 탈수의 위험도 높아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당뇨라든지 고혈압, 신장 질환 이런 걸 꼽을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왜 더 위험한 건가요? 일단은 고혈압 환자분들 드시는 약 중에서 이뇨작용이 있는 약들은 수분 소실을 더 많이 시키고요. 또 당뇨 환자분들은 일단 혈당이 높기 때문에 소변량이 더 많고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여름에 이제 탈수가 되면 상대적으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수분 대사, 그다음에 내 체내 대사를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질환이 없는 분들보다 더 심하게 조절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내가 먹는 약이 이제 탈수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약을 마음대로 끊기보다는 약은 드시던 대로 잘 드시고 다른 분들보다 수분 섭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흔히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네. 좀 혼용을 해서 쓰긴 하는데 네, 이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은 열탈진이 있고요. 네. 열사병, 일사병이 있는데 일단은 열탈진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고 또 체온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땀이 나서 축축하고 땀이 나 있습니다. 하고 체온도 40도 이하고 보통 느끼는 증상은 메스껍고 구토, 두통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열탈진 같은 경우는 좀 쉬면서 수분을 섭취하면 회복이 되는데 열사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징이 의식이 없고 또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신부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서 피부가 오히려 건조하고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더위 먹어서 지쳤다라고 하면 열탈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열사병은 정말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정말로 열사병 같은 그런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일단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찬 수건이나 얼음 같은 걸로 겨드랑이나 목처럼 이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의식이 없을 때에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로 이제 오히려 빨리 뭐 증발시킨다고 알코올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표피에 우리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체온 발산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로 몸을 닦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체온을 떨어뜨려줄 필요는 있는데 그냥 물수건 정도가 네. 가장 적절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건강을 잃는 분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날씨에 따라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네. 이제 당국에서도 마련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온열 이렇게 더운 시기에는 지침은 있습니다. 이런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1시간 일하면 15분에서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특히 가장 위험이 높은 2시에서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쪽방촌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노숙인처럼 어떤 냉방 기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좀 대처가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뭐 살수차나 그다음에 뭐 양산대여 같은 것은 사실 좀 임시 방편인 것 같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환경 자체가 너무 덥고 냉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무더위 쉼터 우리가 냉방이 되고 있는 곳에 쉴 수 있는 쉼터 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건소나 이런 데 인력이 확충이 된다면 이 노인이나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찾아가서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제도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38도까지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시청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수칙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갈증이 느끼지 않아도 물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샤워 자주 하시고 옷은 가급적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야외에 나가셨을 때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양산이나 또 모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군들은 2시에서 5시, 특히 해가 쨍쨍하고 도로에서 열이 많이 올라가는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날씨에는 안 더워도 주기적으로 시간을 봐서 쉬어야 한다라고들 하는데 네. 특히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더위를 좀 둔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야 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특히 이제 갈증이 느낄 때 물을 마시면 좀 늦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탈수가 됐을 때 갈증을 예. 느끼거든요. 그래서 20-30분 정도 시간 간격을 정해놓고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물을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도 궁금한데 약간 상식적으로 보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권장하는 물 섭취 기준은 1.5에서 2리터 정도인데요. 네. 종이컵으로 보면 8잔에서 10잔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하지만 밖에서 활동하고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필요한 수분량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야외 활동을 할 땐 더 신경 써서 물을 드셔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시간을 두고 나눠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 몸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계속 잊지 말고 물을 마셔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이스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네. 혹은 심지어 맥주 같은 것도 수분 섭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커피나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소변을 더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온도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탈수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피하도록 하고요. 쉽게 얘기할 때 아이스 커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 그만큼의 물을 더 마셔야 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금이나 이온 음료 같은 경우는 당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혈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생수나 또 약간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보리차 이런 것들을 시간 간격으로 잘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물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료수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냉방기기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 머리가 아프다, 오히려 감기에 걸렸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밖이 더워지면 온도를 낮추겠다고 실내랑 실외의 온도 차이를 많이 나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은 이렇게 밖이랑 아니랑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도 정도 차이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용하시면서 한두 시간 간격으로는 환기를 해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냉방병 증상이 약간 감기가 있거나 두통, 오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따뜻한 곳에 휴식을 하시고 특히 내 에어컨 상태가 좋지 않은지 너무 온도를 낮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제 약간 으실으실하고 머리 아픈 정도가 아니라 증상이 지속이 되고 콧물이나 가래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실제 냉방병을 넘어서서 감기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낮에는 좀 덜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춥게 해놓고 한밤 자고 나면 그때 이제 감기에 걸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는 온도를 사실 더 차이를 줄여놓고 주무시고 오히려 좀 쾌적한 정도, 습도가 낮아지게 하는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타이머를 사용해서 온도 너무 하루 밤새도록 틀어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샤워하실 때 이제 덥다고 막 찬물 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물 샤워 후에는 우리가 오히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워서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너무 냉방 세게 틀지 않고 주무시는 게 숙면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저는 요즘에 그 실내 공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안구가 많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네. 그 냉방기기 사용 때 주의해야 할 점일까요? 그렇죠. 안구도 마르고 또 주무실 때 특히 코골이가 있거나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목 자체가 마르면서 그것 때문에 인후염, 감기의 위험도 자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 관리도 중요하겠고요. 예. 너무 온도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물 충분히 드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을 마셔서 이제 배탈이 난다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걸 주의해야겠습니까? 예,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물은 끓여서 먹는 거 중요하겠고요. 음식은 익혀 먹고 음식을 보관할 때도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또 조리 전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것 그리고 눈화상이라는 광각막염도 주의하셔야 돼서 예. 눈도 자주 깜빡이시고 특히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인공 눈물 사용하는 거 좋겠고요. 야외 활동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름철에 이제 잠을 설치고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대충 때운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적절한 휴식,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들이 같은 것 갔을 때 네. 모기나 어떤 해충에 물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주의점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사실 이제 러브버거나 또 이제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면 고인물에서 이제 모기가 갑자기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야외 활동할 때는 긴 바지, 얇은 거 긴 바지 입으시는 게 좋겠고 또 모기 기피제 같은 거 꼭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벌레를 물린 자리가 많이 부풀어 오르거나 열감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염증이 생긴 건 아닌지 체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양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을 강타하면서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울에서는 호수 수영과 국내 최고층 건물 계단 오르기를 이어서 하는 이색 스포츠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어른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밀려와 바닷가에서 큰 소리를 내며 하얗게 부서집니다. 파도 속으로 들어가거나 파도에 등이 떠밀리는 재미에 비서객들은 연신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어제 도착해서 광안리에서 놀고 오늘은 해운대에서 노는 건데 생각보다 날씨도 안 덥고 바람도 시원해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백사장에서는 모래찜질이나 모래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바다를 즐기는 곳, 피서 1번지 해운대입니다. 해외 다른 해수욕장도 많이 가봤는데 우리 부산 여기 해운대가 또 놀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먹을 것도 많고 파도 소리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지? 네. 지난달 26일 여름 손님 맞이를 시작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말에 누적 피서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더운 날씨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올해 1000만 명 돌파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호수로 뛰어들어 힘차게 물길을 가르는 선수들. 950명이 차례로 호수 2바퀴 1.5km를 헤엄치고 다시 무트로 나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을 오로지 2다리로 올라야 하는 수직 마라톤이 기다리는 겁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딘 끝에 다다른 123층. 물론 힘들지만은 뭐 한층 한층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거를 견뎌내는 거.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해냈다는 기쁨에 선수들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